자, 당신의 잠자는 기획력을 깨우는 8사람 8마스크를 통한 기획적 사고법. 첫 파트는 소개와 이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는 쉽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결국 이 교환을 쓰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강의 교환만 두고 그런 스트레스는 좀 없을 거예요. 자, 강의의 첫 번째는 우리가 사고란 무엇인가를 배울 거예요. 사고란. 네. 사고란 무엇일까요? 사고 치는 게 사고도 있죠. 사고란 think 하는 거죠. think. 예. 기획의 큰 맥락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죠. 또 어떻게 내가 생각한 걸 뿜어내느냐. 뭐 이런 부분이겠죠. 두 번째, 기획자의 논리적,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프로세스. 예. 많이 맨날 나오는 부분이에요. 논리, 창의, 좌뇌, 우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세 번째, 왜 여러분 뭐 이런 사고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많은 그 정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리라를 그렇게 많이 알려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사고를 못해요. 또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사고와 8사람 8마스크, 그냥 쉽게 8마스크라고 할게요. 8마스크 사고법이 뭐가 다른지, 그래야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죠. 다섯 번째, 8마스크의 사고의 개요와 특징. 도대체 이거는 무슨 사고법이냐? 아니, 마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충 뭔 거일 수는 보이지만 정확히는 뭐냐라는 부분. 여섯 번째, 사고력의 8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8마스크의 사고법. 참고로 8마스크의 사고법은 없어요. 예. 기존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제가 이제 앞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곱 번째, 이 사고법을 하는 데는 규칙이 따라요. 예, 왜냐면 이건 개인이 사고를 해도 되고요. 또요, 여러분 기획은 혼자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좋은 기획, 큰 기획은 혼자 한다고 나쁜 기획은 아니지만 보통 스케일이 좀 큰 기획, 버짓이 큰 기획은 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끌어내고 팀의 사고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고법에 의해. 자, 마스크 사고법이란 일단 채널이라는 게 하나 필요해요. 채널이 뭐냐면 마스크예요. 네. 마스크를 통해서 사고를 한다는 게 마스크는 채널이고, 그러면 8가지 사람은 뭐냐? 8가지 사람은 컨텐츠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8가지 사람은 컨텐츠고 마스크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8사고법을 잘하는 사람은 다중이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네? 네? 인격이 여러 가지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는 내면에 잠자고 있는 다양한 잠재 능력을 깨워서 활용하는 사고법이자 다수의 사람의 사고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매니지먼트법이기도 해요.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컨텐츠, 그 다음 채널. 여러분, 저는 그 미국에서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 영화를 전공하려면 필수적으로 연극을 들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되게 내성적인 아이라 연극 그런 게 진짜 딱 싫은 거예요. 앞에 나가서 저는 또 거의 소심한 A형이거든요. 소심한 A형 겹쳤죠.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하죠. 영어 안 되죠. 최악의 상황에서 연극을 하면서 연극 수업을 또 많이 들었어요. 왜 많이 들었느냐? 점수를 잘 줘서. 재밌다라기보다 딴 거보단 편하고 시험도 안 보고. 그러다 보면서 제 연극을 가르쳐 줬던 분이 저 같은 아이들을 통솔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방법을 응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어요. 한국에 와서 다시 공부를 좀 했지만, 여기서 액팅 클래스에서 배운 마스크법이라는 게 뭐냐면,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 이 기획 강의를 나중에 하실 때도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람들이 쭉 오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왼수예요. 서로 째려보고, 째려보고까지는 안 하겠지. 서로 뭐예요? 낯선다라는 거잖아요. 낯선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2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영어도 그리 잘 못하는 황인애가 백인 애들 사이에서 연극을 하려니까 일단 옷을 갈아입으래요. 쫄바지 같은 거 입고 뭐 이렇게 입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극을 하는 건데 저희 연극 선생님이 다크엔젤에서 연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좀 유명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TV에서 봤다. 뭐 이런 분이었는데, 저하고 백인의 몇 명하고 워낙 사고를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연극 수업은 의자가 없어요. 플로어에서 하더라고요. 플로어에서 하는데 뭔가 처음에 뭐 몸풀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이제 처음에 기초, 나무를 표현해봐라, 뭘 표현해봐라, 이런 식의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차례만 되면 못하겠는 거야. 네, 도저히. 그거 못하겠어요, 나무 흉내? 근데 앞에 나가서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못하겠는 거예요. 왜 더 못할까요? 스스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애들이 내가 나가면 일단 웃어요. 네. 애들이 나를 못하는 애로 바라보니까 내가 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드랍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수업을. 근데 혼자 드랍을 좀 소심한 내 성격에 혼자 드랍을 하려니까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겠어. 또 동료들이 있어야 또 드랍도 쉽죠. 그래서 몇 명이 드랍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그 강사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마스크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마스크를 갖고 오셔가지고 너네들 3명 무조건 수업에 오자마자 마스크를 쓰래요. 네. 근데 마스크는 저랑 성격이 정반대인 애예요. 네. 그리고 무조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돼요. 처음엔 그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왜 나만 마스크를 써야 돼? 네. 애들은 안 쓰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놀리죠. 근데 나중에는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요, 나를 잊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들이 나만 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저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나를 못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상당히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회 동안 마스크를 쓰고 3세 번째 클래스 때는, 그러니까 세 번째 수업을 들었을 때, 한 세미스터, 그게 얼마 걸린 거야? 1년 반 걸린 거죠. 마스크를 끼고 산 게. 네? 그리고 나서 3회 때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사람이 훨씬 더 뻔뻔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네.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획을 하면서도 왜 이 방법을 왜 이 8가지 마스크법에다 썼느냐? 기획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람들이 기존에 나를 바라보는 선입관대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되게 소극적이니까,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혹은요,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을 못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저희 그 옛날 연극 강사님이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소심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또. 예. 여러 부분에서 능력은 어떻게 끌어내느냐인데, 이거를 자연 발생적으로 끌어들이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방법은 뭐냐? 인위적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획이라는 세상은 결과 위주를 빨리 끌어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뭐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실 때 마스크를 쓰셔도 돼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효과는 상당히 빨리 나오고, 일단 마스크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It's fun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회의나, 여러분 기획하면 일단 어렵게 느껴지고 스트레스, 뭐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프레셔를 느낀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액팅 클래스에서 배운, 이게 제가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 잠자는 기획력을 끌어내고요. 또 어떻게 하면은 기획서를 쓸 때도 훨씬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빨리 쓸 수 있고요. 회의를 할 때도 논쟁적 회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야? 왕따적 회의 있죠? 누구는 말 계속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회의를 참여해서 빨리빨리 결과 위주로. 여러분, 비즈니스는 결국 뭐예요? 과정보단 결과 위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결과를 빨리 끌어낼 수 있는가의 목적을 둔 강의가 이제 이 강의의 이 마스크 사고법의 유래예요. 자, 그래서 액팅 마스크.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연극하는 요소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도둑놈들은 마스크 끼죠. 네. 자기를 은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자기 안의 컨트롤도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그 마스크를 끼고 그 어디지? 이탈리아인가 어디에서 그 페스티벌을 해요. 여러분 그때 그 페스티벌이 되면서 뭐가 함께 증가하는지 알아요? 폭력, 그죠? 뭘까요? 범죄율도 같이 오른다고요. 네.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영화 그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 마스키티우스라는 그 행진곡 있죠. 그 가사가 뭐예요? 마스크를 쓰는 순간 모든 욕망이 다 끄집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그렇죠. 현실의 나로 돌아오고요. 이게 마스크가 갖고 있는 상당히 파워풀한 그 능력이에요. 이 부분, 액팅의 마스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 사이콜러지, 심리학적인 부분하고 세 번째, 비즈니스 띵킹 프로세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사고할 때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믹싱 해봐서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가지 사고법의 효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처럼 8이니까 8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첫 번째 1부 끝나고 2부에서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나올 거예요. 뻥이에요. 여기서 데리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듣고 소화가 잘 되면 다중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CD에서 이렇게 CD 체인저 있죠. 이렇게 CD 체인저 하게 되면 딱 누르면 그때 계속 바뀌죠. 이런 게 머릿속에서 멀티플레이가 많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지만 8명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노력이 따르겠죠. 저는 1년만 걸렸는데. 자, 두 번째, 입체적인 사고를 통해서 관점의 변화와 전방위적이며 치밀한 전략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게 또 기대 효과예요. 여러분 잘 보면 입체적인 사고라는 게 있죠. 반대는 뭐예요? 평면적 사고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어떤 뭐 엔터테이닝 기획을 하든 마케팅 기획을 하든 전방위적인 기획을 하라고 그래요. 전방위적인 기획.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지금은 뭐예요? 수많은 변수들과의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올 초에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넘겨서 진행을 해요. 그게 이번 여름 시즌을 넘긴다라는 것도 아주 낙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또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략 하나가 제대로 선다고 해서 플래닝이, 기획이 잘 되지도 않아요. 왜요? 지금은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되고. 그리고 지금 개인은 어때요? 지금 히딩크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지금은 하나를 잘하는 사람보단 다 잘하는 사람, 두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을 더 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체적인 사고와 전방위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 자, 그 다음, 이 사고법이 가지고 있는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직의 힘을 결속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의가 출강으로 좀 많이 이어지도록 저희가 좀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왜? 이 강의는 개인한테 쓰면 다중이가 돼가지고 미치던지 아니면은 천재가 되든지 하겠죠. 근데 팀이 되면 뭐냐? 회의를 조정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회의하다 보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싸우죠.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회의를 되게 오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요, 모호하게,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의 단축과 의사결정의 신속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세 번째 기대 효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밌고요, 쉽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한 게 뭐냐? 액팅 베이스라는 거예요. 해야 는다라는 거죠. 해야. 그리고 이거는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짜여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이 사고법의 기대 효과라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let's find out.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사고란 무엇인가? 사고란 일단 한번 뭐 기본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뭐 강의 자료는 보실 필요 없어요. 예. 강의 자료 그거 드릴 거고 그 뒷부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블랭크 된 부분은 뒤에 다 답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사고란 일단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내면에서 발생하는, 여러분 내면에서 발생하는 거는 뭐야? 인사이드 아웃 하는 거잖아. 그죠? 내부에서 발생하는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건 뭐예요? 아웃사이드 인이겠죠. 그렇죠? 내부에서 시작을 하든 외부에서 시작을 하든 자극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상징적인 반응을 사고라고 말을 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부, 외부, 어디서 시작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획도 있고요. 외부에서 어떠한 요소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기획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드러나지 않은 상징적 반응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페이퍼 작업을 해야 되고 PT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고는 사고대로 하면 누구도 그 사고를 알아주니까요. 드러나지 않는 사고, 표현하지 않는 사고는 뭐야? 내 잡생각이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사고란 한자로 생각할사에 뭐야? 생각할 고예요. 생각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놈의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어로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나 한글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모호한데요. 읽고 되씹어보면 심오해요. 네. 근데 영어는 안 모호하거든요. 근데 되게 클리어해요. 근데 심오하진 않아요. 자, 보면 영어로 보니까 어원으로 본 거예요. 어원으로. 네? 영영으로. 옥스퍼드로 보면 to have or form idea in the mind. 이 사고래요. 영어 잠깐 배워볼까요? 여러분, to have 이건 뭐야? 갖기 위해서. 또는요, form이 뭐야? 형태화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컨테이너가 뭐예요? 그렇죠? In my mind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게 컨테이너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컨테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인드에서 띵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브레인에서 띵크를 하겠죠. 하나의 이 마인드라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처음에 뭐예요? To have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하는 거를 끌어내는 것도 사고예요. 이건 뭘까요? 다른 말로 쉽게 한번 해보고 싶은 to have는 그 다음에 또 하나 to form. to have는 뭐에 가까울까요? to have는 발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발상. 네? 내가 내 안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뭔가를 딱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발상이 없으면 기획도 없죠. 발상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획을 잘하는 거예요. 발상은 대부분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온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기획 어떤 사람들이 종종 헷갈려하는 게 논리를 잘하면 기획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뭐예요? to have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to form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봐. 공허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획서나 사업 계획서를 보면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건 다른 말로 뻔하다라는 거예요. 뻔하네요. 자, 발상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to form은 로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직을. 여러분 내가 to have 끄집어낸 건 크리에이트 한 건 이건 어떤 형태가 없겠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겠죠. 이 안에다 로직이라는 규칙성이나 어떠한 패턴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로직이 어려울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가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창조하는 게. 그렇죠? 이게 더 어렵죠. 근데 재미는 이게 더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쉽죠. 그렇죠?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 게 수학 문제 풀고 인과관계를 끌어내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동화지에다 상상화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수학이 어렵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더 쉬워해요. 요새. 왜요? 워낙 로지컬한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쉬워져요. 근데 갑자기 뻘쭘하게 뭐 해놓고 뭐 그려봐 하면은 벙 한다는 거예요. 벙해. 그래서 여러분 창의를 알기 위해선 창의로 가기보단 로직을 먼저 알고 창의를 잡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기획자의 논리적 창의적 사고 프로세스를 알아야 우리가 여덟 마스크법에 좀 진입을 하는데, 이 그림,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깨달은 게 되게 많은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한 그림이기도 해요. 예. 제가 영화를 전공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글보다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림을 말아보고 혼자 느끼고 혼자 정리하는 스타일이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건 뭐에 가까울까요? To have? 크리에이트 하는 거에 가깝다? 잠요. 이거는 그러면 to form? 로직에 가까울까요? 완전 이거 느낌 강이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정리가 어떻게 정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도 로직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크리에이트 할 때는요, 두서가 없어요. 여러분, 크리에이트 할 때 뭔가 규칙성을 두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창의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트는 한마디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생각. 예. 여러분, 미친놈은 크리에이티브 하죠. 걔는 막 살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하고요. 우리는 왜 안 크리에이티브 할까요? 우리는 수많은이 아니라 우리는 막 안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2시까지 오래니까 12시까지 오잖아요. 네? 때로는 배고프면 밥 먹고요. 네? 막 사는 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자고 아무 데나 싸고 아무나 뭐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걸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대화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에이티브, to have를 하면서 지편한 대로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지편한 대로. 지편한 대로 여러분 말하는 스타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예. 재미는 없겠지만 편리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을 느리게 하는 인간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하는 놈도 있고요. 뭔 말을 하려면 꼭 1시간 기다려야 되는 애도 있고요. 서두가 긴 애들도 있고요. 자, to form은 많은데, 자, 우리는 그런 얘기, 기획자는 그런 얘기를, 이거를 얼개라고 하죠, 얼개. 예. 얼개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뭐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규칙성과 패턴을 계속 끌어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얘는 뭐라고 말하고 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대충 정리를 해줘요. 그게 내가 얼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얼개가 없는 상황에서 뭐예요? 나도 복잡해지는 거죠. 예. 무슨 바이러스처럼요. 자, 그러면 이 얼개에 해당하는 게 뭐냐? 첫째 논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수업에선 이렇게 발상과 사고의 프로세스니까 깊게는 안 다룰게요. 자, 논리라는 부분. 우리가 로직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 사람이 뭐를 하던 내 로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내 로직이 되게 크면요. 2-3번 감기고 끝날걸요? 내 로직이 진짜 작다면요. 많이 감겨야 될걸요? 혹은요, 또 굳이 로직이 이렇게 생길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연날릴 때도 얼개 있죠? 그런 얼개라면 또 다른 식으로 될걸요? 혹은요, 실뜨개질 할 때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만한 거 모아놓고 이렇게 계속 많은 것도 있죠?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to have는 to form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자, 또 로직.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여기서 파생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 애가 뭐냐? 전략이라는 애예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죽일 전략을 갖고 있느냐? 내가 죽일 전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뭐예요? 나한테 디벨로핑 되는 죽일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요래서 죽이기가 좋고 저래서 죽이기가 좋은 거죠. 아니면요, 살릴 생각을 하면요, 요래서 살릴만 하고 저래서 살만 하겠죠.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나와요, 여기?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의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과연 방향성이 있느냐, 우리가. 예,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리 상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사고를 해요. 이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방향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느냐. 물론 부여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근거와 논리와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건 뭐예요? 그건 권위나 아니면 그 사람은 피곤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left head, 좌뇌는 어디를 컨트롤하죠? 이성을 컨트롤하죠. 좌뇌는요. 자, 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좌에서 우로 생각을 할 때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왜?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면 얼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얼개가 있는 상황에서 그 얼개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계속. 논리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많은 아이디어와 전략들, 전술들을 끌어내야겠죠. 내가 어떤 상황을 보는 특정한 나만의 논리와 전략이라는 게 있다면요. 자, 그러면 생각이 물론 이렇게는 가지 않겠지만 우리가 쉽게 펼쳐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어차피 여러분, 인포메이션들과 우리가 사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레프트에 대해서, 이번에 마케팅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뭘 봐야 되나? 여러분이 전략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핀포인팅을 할 거예요. 제주의 문제인가? 뭐의 문제인가? 뭐의 문제인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딱딱딱딱 찝으면서 뭐예요? 그 사고를 이렇게 디벨로핑을 할 거라고요. 계속. 아까 얼개가 있는 상황에서 얼개를 푸는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방향은 우내로 가는 거겠죠. 여러분, 좌뇌와 우뇌가 같이 이동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뇌를 끄고 사는 사람 없고 감정이 없는 사람 없죠. 이성이 없는 사람이 없죠. 감정이 없으면 로봇가 되겠죠. 그렇죠?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이 없으면 완전히 다 막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나가다가 한번 푹 찔러보고요. 예? 막 사는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뇌에서 우뇌로 왔다 갔다 생각하는데 단 하나. 좌뇌가 발전한 사람은요, 스타트를 좌뇌로 생각을 할 거고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스타트를 우뇌로 생각하면서 자기 사고의 프로세스를 잡겠죠. 천재는요, 두 개를 밸런스 맞춰서 가겠죠. 그 사람이 제일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양팔 다 쓰시는 분 가까워요. 네. 양팔을 옛날에 우리는 왼팔 쓰면 여러분 왼팔을 쓰면 뭐라고 했죠? 네. 그래가지고 오른팔만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고가 이렇게 많이 획일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애들은 왼팔잡이도 진짜 많아요. 아니요, 외국 애들은 양팔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왜? 책은 이걸로도 쓰고요. 공던지라는 것도 이걸로 던져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맞춰져요. 여러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쳐져요? 안 쓰면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 팔로 공도 못 던져. 이거 바보예요, 바보.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왼팔을 갖고 있는 오직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으면 병신 되잖아요. 네. 병신 방지용이죠. 착 차고 나면. 예? 근데 얘가 특별히 하는 일은 그만큼 또 없다고요. 또 물론 중요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획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건 내가 상당히 나만의 로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딱딱 봐요. 예. 잘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요. 근데 위험한 건 하나 있죠. 너무 자기 선입관이나 너무 자기 판단이 강한 경우에 뭐예요? 많은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아이템보단 지금은 결과 위주이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야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거 야 너네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딱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딱 집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처리해. 상당히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상당히 전회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방안들이 쫙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무진들이 일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면 하나는 right은 뭐예요? 여러분 디자이너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뇌적 생각으로 좌뇌를 많이 밀어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우뇌다 보니까 상당히 뭐예요? 옷 입는 것도 그에 받쳐 입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쪽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 프로세스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둥실둥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와 묶어서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한마디로 좌뇌가 발전한 사람들은 뭐래요? 어떤 요소를 브레이킹할 생각을 많이 해요. 브레이킹한다는 건 상당히 분석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야. 근데 운의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뭉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약간 모호한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개그맨들, 좌뇌요, 우뇌가 강해요? 좌뇌, 우뇌가 헷갈려요? 우뇌가 좀 강하겠죠. 그래. 걔네들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사람들 놀리죠. 코봉이 보셨어요? 우리 엄마가 돼지꽃을 좋아해서 데이지꽃을 좋아해서 전 데이지예요. 코봉아,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하죠. 누군가 패러디하고 막 이러죠. 이건 뭐예요? 뭔가와 뭔가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묶어 들어가는 거예요. 묶어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면 자기가 데이지가 돼지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잡고 데이지꽃이 돼지꽃이 뭐가 나눠지진 않아요. 왜? 걔네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운의 사람들은 이런 작업을 되게 잘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쪽 사람이랑 두소가 좀 없어요. 지네 편한 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리는 좀 내가 해줘야 돼. 그러면 뭘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낫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왜? 성향적인 부분이니까요. 자,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러셨죠? 창의가 어렵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기획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두 개를 다 생각하는 게 기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기획은 또 창의도 아니에요. 기획은 이 두 개를 짜맞춰서 미래까지도 보는 게 기획이죠. 자, left에서 right로 가는 생각,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생각. 근데 우린 이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답이 나왔죠. 창의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요. 이 패러다임을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잖아요. 자, 창의적인 생각은 일단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은 정반대 위치에 있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우리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 맨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창의를 생각하면 그게 창의가 아니라 그게 로직이에요. 창의가 그만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안 쓰다 보니까 이 왼팔처럼 돼버렸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할 때는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전문으로, 그 부분을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라고요. 그러면 창의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창의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창의를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논리. 야, 이러면 돈이 깎이지? 이러면 내가 돈을 벌겠지? 그리고 나서 뭐야? 그러면 창의적으로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정반대의 창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반대. 물론 창의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반대에 뭐가 있어요? 논리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개는 어차피 내 머릿속에 있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정반대에 놓여 있잖아요. 아시겠죠? 사고 프로세스라는 건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건 좌뇌가 강한 사람, 우뇌가 강한 사람. 크리에이티브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크리에이티브를 일단 가르쳐요. 그리고요, 그게 잘 안 돼요. 크리에이티브를 가르치라고 하면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예.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거야.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면 논리적인 게 쉬운 것 같아요. 예.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면 또 크리에이티브가 쉬운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티칭을 할 때는 논리를 가르치고 정반대의 위치를 가르치고 정반대의 위치를 가르치면 상당히 사고 프로세스를 쉽게 잡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프로세스는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창의적인 사고의 방식은 결국 논리적 사고의 반대 위치에 있고요. 또한 사고의 방향은 뭐가 더, 여러분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좌뇌에서 우뇌로 가요? 우뇌에서 좌뇌로 가요? 좌뇌에서 우뇌요? 여러 가지 것에서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뭐예요? 기획자가 자기의 그런 말하는 스킬, 쓰는 스킬을 통해서 뭐예요? 논리적으로 뽑아내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하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거로 톡톡톡톡 뽑아가지고요. 말을 할 때 장황하게 말해요.
어쩌고, 그럼 이해는 더 안 돼요. 사고의 프로세스의 좋은 방향은, 물론 이것도 좋죠. 그러나, 원래 바람직한 법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 처음에는 막 생각하기. 처음에는 부담 두지 말고요. 처음에는 자기 스트레스 안 받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포괄적으로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 되는 거 같고 안 되는 거 같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 방침인데 상당히 어려운 접근이에요. 왜 어려운 접근일까요? 왜 어려운 접근일까요? 정영 씨 왜 어려운 접근 같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안 하니까요. 평상시에는 보통 이것만 하죠. 네. 보통 이것만 한다고요. 많이들. 또요.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있죠.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다 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회의할 때 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창의하고 뭐 파티하면서 뭐 하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럴 여유도 없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야? 처음부터 빨리 답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톱니바퀴처럼 이것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어떻게 돼요? 시간은 많이 흐르고요. 결과는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발상이 없는 상태에서 폼만 하려고 드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it seems pretty easy. 꽤 쉬워 보이죠? 그러나 현실에선 잘 안 먹힌다. 이런 것 때문에 한 명은 지랄되죠. 한 명은 시간 없고 쫓기죠. 이런데 무슨 창의가 있고 논리가 있겠어요. 일단 여러분 현실에선 문제가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도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아니고요. 현실에선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떤 플로우대로 생각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뒤엉겨서 생각이 돼요. 뒤엉겨서. 왜요? 이 자식 때문에. 계속 빨리 해. 시간 없어. 그 때문에 뭐냐? 상당히 결과 위주라 생각이 복합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사슴이 저기서 사냥꾼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총을 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고의 프로세스가 있죠. 봤다? 퓨! 정보가 눈으로 들어오겠죠. 혹은 눈으로 안 봤으면 걔네들은 뭘로 얻어요? 후각이나 뭐 이런 걸로 내 바람의 냄새도 맡겠죠.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되겠죠. 예, 도망가라 하면 뭐야? 얘가 신호를 보내겠죠. 발에다가. 그러면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이것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빨리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거를 프로세스대로 못하고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았다. 근데 얘는요,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하고요. 또 후각은요, 좀 늦게 알았고요. 뒤죽박죽 돼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바로 안절부절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프로세스를 좀 더 자연스럽게요. 근데 획일적이진 않게요. 그냥 어떤 한 면에서만 보고 왜? 좌뇌에서 우뇌로 가고 우뇌에서 좌뇌로 가고 어느 한쪽만 좋다고 하면 분명히 50%의 로스는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차라리 로스를 잃으라고 하면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게 잃어버리는 게 더 나아요. 왜? 지금 트렌드는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트렌드대로 그대로 그렇게 키우겠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빡빡할걸요? 지금은 다 좌뇌에서 우뇌니까. 그러면 앞으로는요, 우뇌에서 좌뇌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 돼서 안절부절 돼서 결국은 뭐예요? 시간만 흐르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 왜 우리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설명이 쫙 돼요. 네. 여러분도 앞으로 강의를 맡게 되면은, 제가 교환 프로그램을 드는 거지만, 사람을 글이나 빡빡한 걸로 하지 말고, 대화하고 자꾸 이렇게 조인팅 시키는 게 훨씬 더 방법이 더, 저도 표현하고요. 듣는 사람도 차라리 낫다고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 내용을 정리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컴플렉시티, 복잡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일단 걸리는 것부터예요. 사고도요. 걸리는 것부터. 혹은요. 누가 원칙의 법칙 그런 거에는 뭐예요? 중요도대로.
여러분, 중요성대로 하는 건 일의 효율성을 좋게 하는 거지 사고의 효율성을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 쉬운 것부터 풀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있죠. 이건 사고의 프로세스를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시험을 풀 때 뭐예요? 어려운 거 끝에 나와서 못 푸니까 쉬운 것부터 일단 갖고 가자 보라는 거죠. 차라리 사고는 인과관계로 푸는 게 더 나아요. 인과관계.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요. 둘을 알면 넷을 아는 방식이 스터디를 할 때도 그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일이 우리 리얼리티에선 일이 막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키는 것부터 한대요. 아주 편한 방식이 시키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멧을 쓰게 돼요. 헬멧이 뭐냐? 사고의 고정화예요. 그러니까 좌뇌도 우뇌도 좌뇌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특정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첫째, work and thought.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두 번째, 헬멧에 해당하는 way. 여러분 헬멧 한번 딱 끼고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헬멧 벗으면 머리도 헬멧 되죠? 완전히 고착화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좌뇌, 우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배우고 사고법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이건 클래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뭐 일할 때 좌뇌에서 우뇌로 생각해보자, 우뇌에서 좌뇌로 생각해보자.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디벨로핑 된 사람은 그런 생각은 해본대요. 내가 너무 좌뇌적으로 생각하나? 는 좀 해본대요. 그 사람이 좀 더 디벨로핑 되면 하는 쪽 면을 좀 잡아요. 여러분 좌뇌에서 우뇌, 우뇌에서 좌뇌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 프로세스를 알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이해할 때는 뒤죽박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물어보면 좌뇌, 우뇌, 좌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막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좌뇌적 성향을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점점 우뇌적 성향을 많이 하겠죠. 그 중에 CEO들, 대표자급들은 우뇌 쪽 사람들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밸런스를 거의 맞춰 나가는 사람이지만 자, 그래서 고정된 사고의 두 가지 문제점은 뭐냐 이거예요. 한쪽으로 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서 한쪽을 얻음과 동시에 한쪽 50%는 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그 다음에 뭐야?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못해요. 사고에 되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사고에.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해요. 자, 이번 신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패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이쪽에서 정보 보내자, 저쪽에서도 정보 보내자, 이쪽에서 정보 보내자, 정보 보내자. 이 정보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엉겨요. 이 수많은 정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틀리겠죠? 어떤 분은 좌뇌에서 우뇌, 어떤 분은 그냥 막 생각,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뇌에서 좌뇌. 그 생각들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계속 뒤죽박죽 돼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의 프로세스가 좀 이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꼬리를 잡아보는 거예요. 예. 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감정을 드러내버려요. 왜? 팩트대로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드러나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이사님이 한마디 딱 질러버려. 그럼 막 엉겨든 게 어떻게 돼요? 이사님 방향으로 싹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저도 회의를 많이 해봤지만 회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사장님이 왜 나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느냐? 지가 하면 될걸. 뭐 나한테 도장 맞고 싶어? 뭐 가정통신문도 아닌데. 근데 또 회의를 하죠. 왜냐면 회의가 수많은 사고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생각의 사고를 모아서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궁극적인 회의의 목적을 많이들 못 한다고요. 왜냐면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가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얽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실무에서 배우신 분 있죠? 고르디우스의 매듭.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리던가. 풀리지 않으면 잘라버려야죠. 그래야 풀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institutionalized man이라는 게 있어요. 길들여진 사람. 여러분, 쇼생크 탈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고착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드가 앤디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레드가 30년 복역을 하죠. 앤디는 10년 복역을 해요. 그러면서 앤디한테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이미 여기에 길들여졌다고요. 이 사고의 패턴이 처음엔 뭐냐? 헤이릿에서 들어가요. 처음엔 막 누가 뭐 시켜서 막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온 거 아닌데 이러려고 나 회사 들어온 거 아닌데 그러면서 처음엔 싫어해요. 그런 사고방식을요. 근데 나중에 그 싫은 걸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used to it 돼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요. 나도 그런 게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depend on it이에요. 그거에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나처럼 사고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신입사원으로 뽑질 않아요. 혹은요, 나처럼 이건 depend on it은 뭐예요? 거의 기대하는 거죠. 걔가 없으면 뭐예요? 난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고의 고착화가 나는 게 뭐예요?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여러분 사고의 프로세스는 뭐를 낳아요? 행동의 프로세스를 낳아요. 사고대로 행동하니까요. 행동의 프로세스는 뭐를 낳아요? 그거에 따른 업무를 낳겠죠. 그래서 업무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혁신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혁신이 되려면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의식이나 행동이 바뀌어야죠. 그러려면 사고의 프로세스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착화를 하는 부분, same content by routine. 맨날 똑같은 일에서 나오는 일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좌에서 운에서 좌는 그나마 좋은 거죠. 예? 복잡성에 의한 same content. 이런 거는 여러분 직유법을 써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 직유법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처럼이죠.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소비자처럼 생각해봐. 아니면요. 제가 기획서 쓸 때도 알려드리죠. 라이터가 아니라 리더의 입장에서 써라. 근데 말은 쉬워요. How easy to say죠. 예? 그러나 내가 막상 하게 되면 내 사고의 패턴이 너무 강해요. 나는 절대 걔가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입장이 안 바꿔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길들여지는 사고방향으로 은근슬쩍 그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 직유법. 여기 직유법에서 뭐예요? 8가지 사람이 나와요. 8가지 사람은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기획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러한 롤들이 필요해요. 걔네 8명이 필요하고 그 8명이 합쳐서 같이 일을 해야만 플래닝이라는 게 그나마 골격이라도 짜진다. 물론 걔네들 8명이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하무적은 아니죠. 그 대신 사고에 same 컨텐츠가 아니라 관점 변화를 상당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생각을 하겠지만. 자, 그다음 두 번째 complexity of thought. 그 생각의 사고의 복잡성은 순서를 두면 돼요. 무조건 이게 바로 8마스크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순서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 순서대로만 해야 돼요. 좌뇌, 우뇌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호하게 부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그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브레이킹 규칙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직유법을 요 프로세스에 바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적 사고 프로세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 롤들은 한 사람은요 상당히 좌에서 우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요 우에서 좌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은요 막 생각하는 사람. 그런 롤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퐁당 빠지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수업할 때 쓰세요. 저는 준비 안 했지만 마스크를 씌우겠다라는 거예요. 왜? 퐁당 몰입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저도 이 수업을 여기서 처음에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몰입시키기예요. 이게 몰입이 한번 되면 강사가 필요 없어요. 지네들끼리 잘 놀아요. 근데 몰입이 안 되면
마치 이게 놀이라는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프로젝트를 줘야 돼요. 이 일을 할 때는. 자, 일반적인 사고와 8가지 사고법에 대해서 차이를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고는, 자, 이런 거예요. 원 디멘셔널 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관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예요? 난 하나니까요. 그죠?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 입장에서 내 사고 프로세스로 보잖아요. 언제나. 자, 8마스크는요. 8디멘션을 갖고 있어요. 일단 8면으로 봐요. 8면으로. 일단 관점의 차이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럼 16면은 어때요? 능력되면 하시면 되죠. 능력되면 하시면 되는데 8면도 상당히 걔네들을 통합시키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보통 제가 이거를 왜 8면이라고 했냐면 제가 그분이 저한테 8면이라고 알려줘서 8면으로 한 거예요. 근데 8면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성이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누군가는 단순화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디멘션은 이래요. 네. 왜? 근데 기획에서는요. 관점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관점 변화가요. 많이들 너무 자기 위주로 써요. 기획서를. 나는 이해가 잘 된다고 다 이해가 잘 될까요? 네버죠. 그죠? 자, 일반적인 사고와 관점의 차이는, 자, 원래 원 디멘션으로 보면, 여러분, 나한테 들어오는 사고의 그거 있죠?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의 양 있죠? 이것도 당연히 원 디멘션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테니스장에서 하나를 갖고 딱 쳐보세요. 8개가 돌아와요? 하나가 돌아오죠? 그렇죠? 백날 아무리 빨리 쳐도요, 하나만 돌아와요. 하나만 계속 돌아올 뿐이죠. 그러면요, 8개를 한번 치면요. 드르륵 치면요. 8개가 들어오죠. 대신요. 문제는 뭐가 발생해요? 오면 8개를 다 치지는 못하죠. 대신 하나를 치죠. 그게 바로 컨셉이라는 부분이에요. 8개를 보내버렸으면 8개가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튕겨서 오겠죠. 관점, 여러 관점에 대해서 수르륵 들어오겠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뭐예요? 결국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다시 하나예요. 그렇겠죠? 8가지를 다 해봤자 그쪽에서 누군가 받지를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멘션을 얼마만큼 많이 뿌려주느냐에 따라서 기획의 완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되게 디멘션 레벨이 되게 낮아요. 왜요?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오지가 않은 건 자기가 대학에서 몇 가지 받고, 그러니까 그걸로 기획적 사고를 하고 그 사고가 페이퍼로 나오니까 되게 뭐예요? 되게 디멘션이 낮은 거죠. 근데 회사에 올라가면 갈수록 뭐예요?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죠. 디멘션들이 많다 보니까 기획서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적 사고도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일반적인 사고, 파장. 여러분, 플랫 띵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플랫 라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플랫 라인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플랫라인 유명한 게 심전도 할 때 여러분 심장이 나면 뜨뜨 하죠. 여러분 플래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생명력이나 힘의 에너지는 파동에 있다고 그래요. 파동에. 사람도 파동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 있잖아요. 열 에너지도 나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도 파동이 있어야 돼요. 파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미친 거 가깝나? 파동이 가능하면 강할수록 뭐야? 에너지력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고는 보통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파동이 있어요. 왜? 원 디멘션도 파동이에요. 파동을 보내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플래팅이 돼요. 이게 뭐냐?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플랫이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 때렸어요. 근데 얘는 어차피 나를 못 때려요. 왜? 안 때리던 버릇이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나한테 위협을 못 주겠죠? 그럼 얘는 이미 나한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태계란 서로 영향과 영향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영향을 안 주면 뭐예요? 얘는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플랫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략은 노출되어 있고요. 걔가 뭐 할지 이미 안 봐도 비디오고요. 그러면
플래팅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8가지 사고법은 뭐냐?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지만 뭐냐? 8가지 사람이 한 번 갔죠. 예. 그러면 이건 8번을 튕겨줘요. 근데 튕길 때 뭐냐? 앞에서 생각한 사람이 생각한 거를 받아서 생각을 해요. 다음 사람이. 마치 이거예요. 마라톤을 계속 여러분 한 번 뛰죠. 그러면 걔가 지치죠. 그러면 받쳐주면 걔 또 뛰죠. 예. 자, 이런 것처럼 한 파동 당연히 죽죠. 그 사람도. 그러면요, 다음 사람 또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치 이거죠. nec가에 퐁당 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동이 벙벙벙벙벙벙 이렇게 일어나죠. 이런 방식이 extend thinking 8가지 머리를 가지고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단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를 못하면 다 중이 돼요. 이때는 뭐 전혀. 자, 그 다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일반적인 사고는 원웨이라고 했죠. 한 번 쏘죠. 얘도 한 번 쏘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건 argument thin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찌르는 대화를 해요. 찌르는 사고를 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맞아도요, 보통 내 자존심과 내 의견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다운시키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처음에 말한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 여러분 그랬잖아. 맞아도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답인데도 답을 너무 빨리 나와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정말 좋아 너무 맞다 이건 뭐예요? 생각의 방향성이 이론화된 거죠.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맞다 하다 보니까 뭐야? 에너지 파동이 더 많이 생겼죠. 해야겠다. 그래? 진짜 한다? 이러고 되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 회의, 특히나 회의 같은 경우엔 여러분 아마 10번 해서 한 번이나 2번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모아져서 결론이 끝나는 경우예요. 8번은 뭐냐? 아니야, 5번은 공허한 거예요. 왜 했냐? 회의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뭐냐? 지쳐. 회의하다. 지쳐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지가 결론 내요. 보통 그 사람이 이제 장이죠, 장. 이거는 뭐예요? 생각의 파동을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보통 argument thinking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을 향해 있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러나 integration, 통합적 사고는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하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를 바라보게 만들면 사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면을 다른 사람이 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 각자를 보고 있어요. 각자 지가 보고 싶은 데를요. 그러면 다 지가 맞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겠죠? 왜요? 지가 맞으니까요. 지는 지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생각을 통합시켜 버리려면 일단 조정이 뭐냐? 같은 데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같은 데를 바라보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생각의 파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 라인이 아니라 익스텐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한 방향을 보게 한다는 게 상당히 사고법에서 상당히 뛰어나요. 이미 증명된 거고요. 왜요?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데 종이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데 돋보기들이 서로 통합 안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데 봐요. 그러면 불 안 나요. 여러 가지를 얘네들의 뜨거운 눈빛이 있다면 한쪽으로 해야만 뭐예요? 에너지력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시간도 빨라지겠죠. 자, 8개와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는 possibility thinking이에요. 마스크법은요. 그래서 여러분, what can be라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8가지 사고법은 what을 생각 안 해요. what is를.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는 뭐예요? 이미 답인 거죠. 그죠? 이건 A다라면 끝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돼요? 플랫라인이에요. 원 디멘션이죠. 이거는 벽이야. 하면 원 디멘션이죠. 그 원 디멘션이 되게 강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고는. 근데 possibility thinking, 모든 건 다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What can be예요. 또 다른 대안이 없느냐, 또 다른 생각이 없느냐.
자, 두 번째로는 뭐냐? 인테그레이션. 호리지널 오더. 수평적 사고를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을 만들 때 수직 라인은 뭐죠? 사장이 있고, 이사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있는 게 수직적 라인이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대화가 어떻게 돼요? 오직 수직 라인에서 되죠.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든요. 그죠? 엘리베이터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수평적 라인은 뭐예요? 사장, 이사 모든 게 수평 라인에 있는 거예요. 대화가 어떻게 움직여요? 수평적으로 움직여요. 수평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좋은 게 뭐예요? 훨씬 더. 여러분, 위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옆으로 가는 게 힘들어요?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들죠. 옆으로 움직이는 건 되게 편해요. 훨씬 어떻게 돼요? 사고가 유동적이죠. 훨씬 더. 왜?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장님이 5층에 살아. 그러면 대화할 때 5층까지 뛰어 올라가야죠. 또요. 듣고 나서는 5층으로 또 내려와야죠. 힘들죠. 시간 걸리죠. 근데 사장님이 나랑 같은 플로우에 있으면요. 한참 빠르겠죠. 사삭사삭 움직이는 게. 자, 이게 마스크를 통해서 나오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 면을 보게 한다. 어떻게 왁앤비를 보게 하느냐? 딱 좋네. 자, 이게 우리가 논의해야 할 대상이에요, 오늘. 이게 뭐예요? 컵이죠. 이게 원 디멘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이건 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는 끝이죠. 네. 자, 근데 호리저널 오더로 가자라는 거예요. 디멘션을 주세요. 자요. 이렇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보고 있죠? 이 각도에서. 여러분은 지금 뭐가 보여요? ING네? ing-co.kr에 나오죠? 여러분은 이게 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죠. 저는요, 반대로 여러분이랑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저랑 서로 모르고 대화를 하면 싸워요. 여러분도 맞죠? 나도 맞아요. 그죠? 근데 방법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 뒤에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를 보게 되죠. 이미 컵이라는 건 우리는 뭐예요? 통합된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건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주는 거죠. 한 사람 우리 이렇게 앉자. 이렇게 앉자. 그러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틀린 게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될 건 뭐냐? 모두가 다 답이에요. 모두가 다. 왜?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형 컵이 있고 여기에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야, 어떤 대빵이, 야, 뭐가 보여? 지가 보이는 대로 말을 하겠죠. 그리고 지가 맞다라고 말하고, 얘가, 야, 나는 손잡이밖에 없는데 무슨 이거 컵이 말도 안 돼. 나는 이것만 있는데 네가 틀리지. 잘 봐봐. 잘 보라고 해도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8가지 사고법이라는 것은 일단 한 디멘션으로 위치를 다 맞춰줘야 돼요. 자, 이쪽 라인 봅시다 하면 다 여기만 봐야 돼요. 그리고 끝냅시다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뒷라인을 다 읽고 나서 요 부분만, 요 한 단면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자, 끝났습니다. 이동합시다. 이 포지션으로요. 다 같이 봅시다. 다 이거 보는 거죠. 또 뭐예요? 3포지션, 4포지션, 5포지션 계속 이동하게 되면 뭐예요? 총 8포지션까지 다 보겠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모아져요. 이게 8가지 마스크법이라는 거예요. 자, 모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할 때 챌린지가 있어요. 챌린지. 그렇죠? 도전을 하죠. 문제라는 게 우리를 도전하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what can be, what is라고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이 목표도 what can be예요. 여러 가지 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이 계속 돌아주는데 바라볼 때 이게 한 방향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위치. 근데 여러분, 공간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기준! 하면 내 뒤에 가서 종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이면 이렇게 해서 보면 똑같이 보이겠죠. 근데 이건 공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에는 공간성이 없죠. 사고에는 뭐예요? 사고는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공간성을 대변할 수 있는 마스크를 끼워준다라는 거예요. 이 마스크는 웃는 마스크예요. 그럼 무조건 웃으면서 봐야 돼요. 이 마스크는 뭐예요?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티튜드. 이때 이걸 볼 때는요, 회의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보라는 거예요. 왜? 만약 공간이라면 공간성을 주겠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애티튜드를 준다. 애티튜드가 근데 잘 안 나오니까 억지로라도 얼굴을 가리자라는 게 이제 마스크법이에요. 자, 인디언들은 마인드 컨트롤 메소드로 얼굴에 바디 페인팅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인디언들이 전쟁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바디 페인팅을 했어요. 바디 페인팅을 누가 해줘요? 추장이 해줘요. 추장이 정해준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바디 페인팅을 하죠? 그러면 누구도 바디 페인팅해요? 말도 바디 페인팅해요. 여러분, 인디언 인류학에 보면 바디 페인팅에는 그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예요. 독수리, 곰, 하나하나 심볼릭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더 무서운 아파치들은 뭐하냐? 뽕을 때리고 가요. 네? 한번 뽕을 한번 쭉 하고요. 대마를 하고 그 다음 싸우러 가면요. 소심한 아버지로서의 인디언이 아니에요. 그냥 되게 전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디언들이 그런 거를 많이 써요. 곰의 힘을 비리고요, 뭘 비리고 해서 주술을 많이 걸죠. 이게 뭐냐? 자기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 위에 위대한 무슨 능력을 끌어갖고 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가장 편한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엄폐 뭐하고, 훈련할 때 이렇게 얼굴 칠하죠. 근데 얼굴을 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자신감이 나. 뭔가 하는 것 같아. 얼굴 안 칠하면요. 뭔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도 마찬가지죠. 화장은 아주 쉬운 마스크법이에요. 네, 화장 안 하고 이렇게 가면 뭐야? 피해 다녀야죠. 네? 화장하고 다니면 좀 이렇게 좀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인디언 인류학에 보면요. 모든 종마다 바디 페인팅 하는 게, 바디 페인팅이 아니지. 페이스 페인팅 하는 게 다 달라요. 수족, 무슨 종마다 자기 독특한 문양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디언들도 이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심한 자기를 해서 열정적인 자기를 끌어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거 가면무도회. 가면무도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가면무도회 가보신 분?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 동네에 클럽 아마존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뭐냐 내가 미국에서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많이 얘기를 해줘서 그 클럽 아마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월요일 밤마다 가면 무도회를 해요. 가면을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도 재밌죠. 할로윈도 가면 무도회 하는 거죠. 근데 가면 무도회를 가면은 너무 재밌는 게 모든 사람이 기대와 꿈을 갖게 돼요. 몸매만 좋으면 예? 예? 이쁠 것 같다라는 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미스테리어스한 거. 예. 애들이 이제 또 거기에도 또 패러다임이 있어요. 또 이제 남자애들은 또 하여튼 지가 뭐라고 또 오페라 유령은 또 제일 많은 게 오페라의 유령이야. 오페라 유령. 여자들은 이렇게 캐치아이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제가 만든 걸 갖고 다녔는데 저는 그거를 쓰고 다녔어요. 한 번은 제이슨 가면 아세요? 네. 13일 밤에 금요일에서 제이슨 가면 있죠. 제이슨 가면 끼고 그 다음에 뭐죠? 작업복 같은 거 있죠. 입고 가면 애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걸어. 왜요? 나는 무조건 말이 아니라 도끼질이에요. 근데 제이슨 복장을 하고 가면 하루 종일 제이슨이 돼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애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로윈 때 이태원이나 하얏트 이런 데 가보면은요 할로윈 파티를 해요. 네. 할로윈 파티를 한번 가보면은 또 다른 재미를 알 수 있어요. 그 문화가 상당히 재밌어요. 예, 할로윈. 여러분, 추수감사절보다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게 할로윈이에요. 예, 트릭 오 트릿 이러잖아요, 가가지고. 자, 이런 거에도 가면무도회라는 것도 있고, 마스크는 여러분, 나의 선입관과, 예? 타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선입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선입관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이 영화도 있었죠? 마스크 쓰는 순간 미쳐버리는 거야. 자, 사고력을 8배 업그레이드 시키는 8 마스크 사고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하는 애는 정탐꾼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정탐꾼. 그러면 정탐꾼의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사고하고, 여러분 알 거예요. 정탐꾼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근데 여러분이 약간 표면적으로 아는 건 깊게 못 사고를 해요. 정탐꾼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편 끝나고, 파트 1 끝나고, 파트 2에서 정탐꾼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걔네들의 대표적인 생각들은 뭐고요. 그리고 그게 그 뒤편의 생각들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정탐꾼. 두 번째는 판사라는 게 있어요. 판사. 세 번째는 광대가 있어요. 네 번째는 상인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연금술사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예언가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기사가 있어요. 맨 마지막엔 집행관이 있어요. 생각의 프로세스는 일단 1규칙에선 규정이 됐어요. 모든 사고는 이 방향으로 해야 돼요. 이건 일단 규칙이에요. 일단 정탐꾼, 판사, 광대, 상인, 연금술사, 예언가, 기사, 집행관. 이 통합적으로 한 타임라인이죠. 한 라인으로 있으면서 그때 뭘 하느냐? 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얘 마스크를 끼고요. 뭐에 대해서? 얘가 보는 눈에 대해서요. 이 사람은 계속 마스크가 변하는 거죠. 계속. 이러면서 문제를 어떻게 봐요? 아까 컵을 보듯이요. 계속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면을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회의를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회의를 할 땐 얘는 판사, 얘는 정탐꾼, 얘는 하게 되면 난리 나요.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완전한 아규먼트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다 이러겠죠. 이때는 방법이 뭐냐? 집행관이 얘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얘가 일단 정탐꾼 하면 모두 다 정탐꾼이 돼야 돼요. 이거는 마스크를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집행관은 집행을 하죠. 판사하면 모두가 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애티튜드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라고요. 왜? 판사와 광대는 둘이 붙여놓으면 싸워요. 네. 여러분, 정탐꾼은요, 상인이랑 싸우면 또 서로 밀거리 하겠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게끔 마스크는 모두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정탐꾼처럼 속닥 얘기했을 때 안 웃어요. 왜? 지독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만 사고가 일원화로 몰입이 되면서 동시에 뱅글뱅글 이것처럼 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몇 번 돌아요? 8번 도는 거죠. 근데 8번 돌아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요 5번 돌아도 돼요. 왜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 이게 마스크라고 여러분 나중에 강의하실 때 마스크가 좀 뻘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로 해도 돼요. 딱딱딱 8카드 해가지고 착착착착 나눠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 카드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할 땐 카드 보여주고 해야 돼요. 카드 안 보여주면요 shut up. 누가 다 통제해요? 집행관이 통제해요. 판사가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연금술사가 얘기해요. 카드 보여주고요. 그거는요 근데 마스크가 좋아요. 카드는 장난 같아요. 네. 마스크를 쓰고 연금술사가 얘기하면 뭐예요? 집행관이 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통제. 왜요? 애티튜드를 깨버려요. 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혼자 튀어나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자, 사고법의 규칙, 제가 한 것처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쉬워요. 네, easy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과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쁘면 여기서부터 생각하냐?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바쁘면요. 왜? 얘네가 어떨 때 쓰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느냐? 가능해요. 네,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요.
자, 이건 단순한 롤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때 상황, 그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걔처럼 생각해보자. 단순한 롤플레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롤플레이 이전에 뭐야? 하나가 맞물려 생각이 돼야만 이 8가지가 통합됐을 때 생각이 나오는 거지. 얘처럼 생각하고, 그거 하나의 요소예요, 요소. 이 생각하는 방법에는. 자, 그 다음. 개별과 단체 사고에 따라 각각의 활용법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개인인 경우엔 순서에 따라 각기 다른 마스크. 나 혼자 하자. 그럼 뭐야? 마스크를 계속 썼다, 넣었다 하는 거예요. 썼다, 넣었다. 근데 이건 혼자 해도 돼요. 혼자. 왜냐면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지가 돌아봤자 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도는데, 가능한, 제일 먼저 도는 게 뭐냐? 정해준 순서에 따라 도는 거예요. 정탐꾼, 판사, 광대, 이 순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사고가 안 되면 그때 계속 바꿔 쓰는 거예요. 개인이 있을 땐 일단 자기 안에서 안 그러는 면을 숨기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변화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단체의 사고는 한꺼번에 하나의 마스크를 같이 써야 돼요. 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쓴다라는 게. 자, 그 다음 개인인 경우엔 집행관을 삭제해도 돼요. 집행관이 필요 없죠. 왜요? 혼자니까요. 그때는 몇 가지가 돼요? 7가지가 돼요. 7가지 사고법. 자기가 개인인 경우엔 개인 사고 프로세스, 단체 사고 프로세스. 그 다음, 이건, 여러분 이 그림에 본 것처럼, 이건 얼마만큼 롤에 몰입하느냐가 최고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멋스러운 말을 하건 전략적인 얘기하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고법에는요. 왜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얘기를 해도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미 마스크 안에 갇힌 아이디어라고요. 그리고 판사가 광대처럼 얘기해요. 그건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고법을 저해하는 가장 나쁜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그 애티튜드를 가질 때 광대이면 침을 휘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사고에서.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럴 땐 판사 마스크가 나한테 유리해. 근데 광대가 들어왔어. 근데 난 쉬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단 뭐예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또 자기의 주장을 강요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때 롤에 맞춰서 몰입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거예요.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빠져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연극술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예. 한마디로 해서 이 수업을 잘하려고 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뭔가 성취를 내려면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끌어들이고 사람들한테 뭐예요? 몰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몰입하게. 그리고 칭찬을 줘야 돼요. 칭찬. 그냥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있어요. 회의를 할 때, 뭐 할 때. 저는 뭐 했고요. 이런 거. 예? 한마디로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회사는 회사를 가지고 뭐 했습니다. 근데 그때, 광대 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회의를 저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광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돌게 되면은, 8가지 사고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부에서는 제가 브리프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다른 과정에서 가르쳐처럼 스킬적인 게 아니에요. 상당히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알게 되면 상당히 사고하는데 되게 편하고 기획서 쓸 때도 되게 편해요. 물론 기획서를 쓰는 스킬적인 강의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고와 참여와 그냥 통합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1편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왜냐하면 바로 이걸 들어가도 되는데 앞부분에 알려드려야 되는 게 이해를 시키고 뒷부분에 참여를 끌어들여야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입을 잘한다고요. 무조건 해라 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파트 2에서는 뭐냐? 각각의 롤을 볼 거예요. 각각의 롤. 그 다음에 do, don't do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3부에서는 뭐냐? 프로젝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별적으로 8가지 사고법을 쓰고요. 그 다음 조별로 쓰고요.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에 목적을 두니까
뭐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안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에 대한 더 확실한 교수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트레이닝을 직접 해볼 거니까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